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여수국가산단이 다양한 영향을 받아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부터 함께하겠다는 현장에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남 동부권 지역경제의 핵심인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노동자, 시민이 모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성됐습니다. 노동자, 시민 앞장서서 여수산단 위기를 극복하자! 연담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 이렇게 좀 만나서 우리 참여를 좀 요구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2달 동안 진행을 했고 4월 17일 날 참여를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산단은 지난 60년 동안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단지로서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산업단지 내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심화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모두의 관심과 힘을 합쳐 당면한 위기를 넘기고 기회로 승화시켜 하루빨리 국가산단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의 국제교류교육본부는 내국인 학생들의 국제교류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집중하며 글로벌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매월 1회 학내 글로벌 카페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창업 특강 시리즈를 운영합니다. 특강은 실전형 커리큘럼을 통해 졸업 이후 한국 정착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로 설정에서부터 면접 실습까지 취업 준비 전 과정을 폭넓게 다룹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지금 한국에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천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창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은 학부 학생들이나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정주를 위해서는 어학당 때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를 알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한국 취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천대학교에서는 어학당 때부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졸업 후 진로 탐색 및 비자 제도 안내,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지역 내 우수기업 현장 견학 및 실습 기회 제공, 1:1 맞춤형 취창업 컨설팅 등이 포함된 실습을 동반한 구성으로 유학생들의 지역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고 다른 외국인 학생들 이런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한국어 문화나 어떻게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는지 알게 될 수 있고 지난 학기에 제가 취업 캠프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번에는
취창업 특강 듣고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이를 포함한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과 유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을 넘어 실질적인 커리어와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학업을 마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는 제33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해 다르다는 이유로 멀게만 느껴졌던 거리를 경쟁보다는 참여와 공감, 마음의 교류로 점차 좁혀나갔습니다. 다름을 잇는 발걸음이 모여 화합의 장을 만든 열정의 현장을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의 제64회 전남체전에 이어 제33회 전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역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 선수와 임원 2,810명과 관람객 7,000여 명을 합해 약 1만여 명이 개최지인 장성군을 찾았습니다. 개막일에는 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영 리셉션 행사가 주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화합의 바람이라는 주제의 식전 공연에 이어 개식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역사상 최초로 야외 개식으로 치러졌으며 22개 시군 선수단 입장, 개선언, 대기 개양, 개사, 축사, 선수대표 선서, 성하 점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 보처와 항공 체험 부스, 스포츠 재활 체험관, 장애인 체력 인증 AI 포토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됐습니다. 전남도는 대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노력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전남이 하나로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조 인력 확대, 인권 침해 예방 등 더욱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스템은 장애인 스스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존감과 자립심을 높이는 동시에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장애 학생 고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교육청이 중증장애인 복지협회와 장애학생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실현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장애학생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학생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실습 기회 제공,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장애학생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장애학생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복지협회는 장애인 스스로가 먼저 인식을 변화시켜 장애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직업 창출을 중대함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장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진로 경로를 선택할 수 있길 바라며 누구에게나 포용적인 교육 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강혜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2차 전지 등 여수 광양만권이 맞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수, 순천, 광양 세 도시가 모여 공동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함께 지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첫걸음을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광양만권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개 시는 지역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며 최근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국제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석유, 화학과 철강, 2차 전지 산업 등 광양만권 주력산업 위기 극복에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세 개 시장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전남 동부권 주력산업의 위기는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닌 세 개 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동과제로 여수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추진, 광양만권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협력,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재의 정착 여건 강화, 광역 교통망 확충과 의료 관광 인프라 연계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는 2030년 전라선 고속화, 경전선 전철화 등으로 대도시권 인구 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새 도시는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개 시는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향후 정부 정책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남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교황, 부처 두 분은 세상에 사랑과 자비, 지혜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무르는 두 종교의 가르침과 함께 전남 각 지역의 다양한 간추린 소식 최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 재창 55주년을 맞아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전남새마을회는 깨끗한 전남 만들기 범도민운동, 전남 우수농산물 알리기, 탄소중립 실천운동, 영호남 교류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남도 역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가 천주교 광주 대교구 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가난한 자의 벗이자 세계인의 영적 등불이셨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온 전남도민과 함께 깊이 애도드린다며 교황님의 고귀한 유산을 이어 가장 약한 이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랑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시청 앞에 봉축탑을 세우고 내년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주철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날 여수불교사업연합회는 지역 대학생 4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전국 수산업 경영인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풍요로운 어촌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제15회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수산업의 미래를 여는 힘, 상생의 바다 여수에서를 주제로 수산업 경영인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비전을 다지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의 최인정이었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지고 세상이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봄이 오면 등산객들도 덩달아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봄철은 해빙으로 인해 집안이 약해지거나 미끄러울 수 있어 산악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만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주 전남 사건 집에서는 산악사고와 관련된 여수 소방서의 이야기를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119 구조대와 구급대의 봄철 산악사고 인명구조가 늘어났습니다. 여수소방서 119 구조대 역시 하산 중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는 구조대상자와 정상 부근에서 다리를 접질렀다는 구조대상자 등을 안전하게 구조 후 신속히 구급대에 인계하고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이 당부하는 산악사고 예방 안전수칙으로는 지정된 등산로 이용, 무리한 산행 금지, 2인 이상 함께 등산, 등산할 곳의 기상정보 숙지, 등산 중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확인, 사고 발생 시 119 신고 등이 있습니다. 봄철 산행이 늘어나는 만큼 위험도 비례하니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단독 산행은 피해야 하고 체력에 맞는 코스 선택과 안전장비 착용, 등산 전 가벼운 준비 운동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안전한 등산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수소방서는 산악 안전에 관련해 산악 안전지킴이와 함께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사고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저당, 저칼로리, 제로슈거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료와 주류에서 시작해 근래에는 아이스크림, 커피, 과자, 간편식까지 다양한 종류로 실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트렌드 정보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 이번 주엔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기는 음식에 대해 소개할 김선아 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 식당에서 음료를 시킬 때 제로 콜라 선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때는 다이어트나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만 챙기던 저당, 저칼로리 제품이 이제는 대중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제로가 붙은 음료와 간식을 찾는 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맛도 챙기고 당은 줄이는 저당, 저칼로리, 제로슈거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거에는 제로슈거 음료는 오리지널보다 맛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최근엔 점점 발전하며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제품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콜라, 사이다는 물론이고 제로슈거 에너지 드링크, 아이스티, 심지어 제로 주류까지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이런 변화는 단지 음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저당 프로틴바, 당을 줄인 빵과 디저트, 저당 감미료, 심지어 당 걱정 없는 아이스크림까지 출시되며 간식 시장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특히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레시피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또한 저당 간식 만들기, 저칼로리 식사와 같은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 같은 트렌드는 소비자 개인의 선택을 넘어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전반의 제품 개발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저당 시럽, 무가당 우유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별도의 제로존을 마련해 저당, 저칼로리 제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또 제로 간식만을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스토어도 생기고 있는데요. 젤리, 초코바와 같은 간식뿐만 아니라 저당 스리라차 소스, 저당 굴소스와 같은 제품들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는 특히 이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데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과 웰빙을 위한 선택으로 당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 앱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칼로리와 혈당을 관리하는 것도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트렌드가 단순히 제한하는 것을 넘어 즐기면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로, 저칼로리, 저당 제품들의 출시로 많은 이들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 거죠. 앞으로는 또 어떤 제로 제품들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되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나는 자폐하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세계적 인권화가 김근태 화백의 수필집 제목입니다. 그는 30년간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색다름으로 그려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김근태 작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발달장애를 30년간 그려온 서양화 김근태 화가입니다. 30년간 발달장애를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장애를 가지면서 이 발달장애를 만나게 됐습니다. 발달장애를 본 순간 나의 모습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달장애를 그려왔습니다. 김근태 화가 그는 30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주제로 한 작품을 그려온 세계에서 유일한 예술가입니다. 변화하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1년에 4계가 있습니다. 그 4계를 1년 단위로 해서 발달장애가 생애를 마치는 이유를 색깔로 제일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색깔을 그려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색과 붓, 그 하나하나의 감정과 사상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인류애와 희망이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전시는 유네스코와 제네바 유엔을 거쳐 전 세계 곳곳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파리에서는 장애예술가들과 함께한 전시를 통해 미술 패럴림픽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술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함께 나란히 설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그는 멈추지 않고 붓을 듭니다. 이 작품들을 애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친구처럼 나의 문제처럼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태 작가는 30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예술을 통한 인류애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하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휴머니즘을 독창적인 색감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미술 패럴림픽의 가능성을 열며 예술을 통한 치유와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근태 작가는 오늘도 사랑과 존중을 담아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윤입니다. 첫 주부터 이어진 긴 연휴가 막을 내렸지만 축하와 사랑을 나누는 날과 감사와 보답을 나누는 날이 계속되는 5월입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랑과 감사로 가득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